자, 그 다음에 내가 피해자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내가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있을 때 내 아들이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내 부인이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딱 쳤어. 대인배상원이 나를 쳤어. 그러면 요 무보험 자동차를 사용해서 먼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험사는 어떻게 한다? 요 가해자 보험사에다가 내가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험료를 조금밖에 안 받아요. 근데 보상은 이런 아다리가 걸리면 얼마를 줘야 되냐면 5천만 원도 주고 7천만 원 준단 말이에요. 3천만 원도 주고. 이 보험사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이게 그 보상의 개념이에요. 1,000원씩 넣고 이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사 입장에 적자겠죠. 끝나면. 근데 공공이익 차원에서 무보험 자동차 상에 들어있고 자기가 먼저 이 피해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역지사지 해보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대인배상원만 다 가입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치료비 1,000만 원 내에 치료를 했는데 내가 손해배상을 보니까 4천만 원이 더 남아있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자, 첫 번째,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금이죠. 나머지 금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가해자를 상대로 했어. 두 번째는 내가 봤더니 뭐가 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부인, 내 자식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어있네. 이건 종합보험 들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에 정권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무보험 자동차. 요거 이해해야 돼요. 못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내가 보상을 받고도 4천만 원을 받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아이고야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방법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라. 그러면 안 줘. 소송 안 하면. 두 번째는 자 소송하면 똑같이 이야기해. 이 사람들이 나 파산할 거야? 손해배상 3천만 원 가지고 파산할 놈 없어요. 정말로 밑바닥 인생 아니고는. 그럼 소송 걸고 나서 그냥 압류 걸어 놓는 거예요. 통장에다가. 그럼 이자가 꼬박꼬박 법률상 손해배상 부분에서 판결에서 연 12%의 이자가 봉지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봤더니 한 10년 지나 좀 먹고 살만해? 그럼 손해액이 1억이 돼버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보상을 받으면 이 보험사, 내 아버지의 보험사 또는 내 아들의 보험사, 나 부인의 보험사, 나의 보험사에서 먼저 4천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보험사가 내 보험사도 딱 이렇게 하면 돈 안 주려고 팍 달라들어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교통사 전문 변호사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무보험 자동차 입장에서 대인배상원밖에 안 든 놈, 보험을 아예 안 든 놈한테 돈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되겠죠. 그러면 주는 만큼 상당 부분을 리스크로 입는 거예요.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손실 안 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최대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든 보험에서 내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상을 받는데 보험사가 나한테 주는 돈을 최대한 작게 줘야 회사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해자가 듬뿍 내가 보상해달라고 돈을 요구했더니 듬뿍 다 준다. 그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안 준다고. 배째고 뭐 소송 가고 뭐 잡으러 갔는데도 파산돼 있고 뭐 집에 갔더니 숟가락 하나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보험사는 어떻든 적게 줘버리면 끝나는 거야. 로스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보험 자동차 상에서 적게 주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만 이제 보상에서는 약관 기준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 손해배상,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상 손해배상보다는 금액이 작을 수 있으나 어떻든 간에 피해의 상당 부분을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보험사, 내 보험사로부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손해를 배상받는다? 가해자한테 배상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확인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행사적 책임 이야기할게요. 이 가해자 행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거 무보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경찰이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 대인배상원만 든 자에게 행사자 처벌을 물려요. 12대 중과실처럼, 무매너처럼 12대 중과실로 행사 처벌하듯이 동일하게 책임보험만 들면 무보험 상태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적 책임을 무조건 물어야 돼.
그런데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책임보험만 든 사람이 많다. 이런 내용이고요. 종합보험이 있어요. 종합보험이 있으면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다 들은 거예요. 대인배상1나 대인배상2만 들면 이건 배상의 책임에서 다 든 거예요. 물론 저기 뭐 음주운전이나 뭐 도주나 이런 것들은 자기 분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몽창 자기가 다 물어야 되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두 개만 들면 종합보험을 다 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험 약관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지만 소송으로 갔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고. 대인배상1, 대인배상2를 가지고 손해액을 또 계산을 해보면 약관 기준에 계산을 하면 금액이 확연히 떨어져 버려요. 약관 기준에서. 자, 급여에 대해서도 한 8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월급 받으면 안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간병비 쓰면 부상급수별로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나눠가지고 15일만 간병비를 인정한다 그러고, 실제로 팔다리, 양쪽 팔이 다 다치고 양쪽 다리가 다 다쳤어. 꼼짝을 못해. 똥오줌을 가려야 돼. 간병을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도별로 딱 정해놓고는 그 이상 안 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병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의 부상급수가 6급이라서 쓸 수가 없어요. 간병비는 한 푼도 지원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급이면 2달, 뭐 이 정도. 그리고 5급이면 15일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간병비를. 그걸로 끝이에요. 1, 2급 정도면 눈을 못 떠. 뭐 40시간씩 정신이 없어져야 돼. 식물인간 수준이 돼. 코마 상태로. 이런 걸 1급이라고 하는데 2달 간병하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의사에 소견이 있고 간병 소견이 있고 실제로 간병비가 지급되었다면 그 간병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수없이 많은 판례가 나와 있어. 그리고 신체 감정에서도 의사에게 그 진료비 나간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데이터 첨부해가지고 신체 감정에서. 그러면 신체 감정이가 그 부분들을 다 인정해서 인정해줘요. 실질적으로. 같은 의사들이 소견했고 거기에 따라 치료했고 병원비가 지불됐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오랜 소송을 한 경험치에 의해서 의사에게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병했어요?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소송에서.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위자료 항목 아까 봤죠? 여기 종합보험도 아까 위자료 항목이 있잖아요. 요 위자료 항목 적용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종합보험을 들었으면서도 위자료 계산할 때 27% 35%하면 법률상 손해배상 2,700만 원 3,500만 원이 되는데 위자료 항목 200만 원 집어넣고 120만 원 집어넣는 거예요. 계산할 때 걔네들 이 책자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금액이 엉망이 되는 거죠. 보험사의 약관 기준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금액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월급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펜가스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원했다면 그 차익이 없더라도 그것은 인정해줘야 된다. 손해액을.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다 인정해줘야 되고, 공무원이 700만 원 받으면 700만 원 인정해줘야 되고, 500만 원 500만 원 인정해줘야 된다가 법원의 입장이에요. 펜가스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는 다 적용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인정 안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하면 소송 가야 되겠죠. 자, 자기 신체 손해가 있어요. 자기 신체 손해. 이거는 뭐냐면 지 혼자 다 다친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혼자 사고 본인 과실 100%겠죠. 요금은.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번에 해결한 사건 하나 있죠. 이 사건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나도 신호위반이었어요. 근데 난 항세게 했어요. 근데 상대편은 빨간불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교차로에서. 그래서 순간 찰나의 순간이 벌어진 거죠. 황색등에 치고 들어오고 그 빨간불에 치고 들어왔는데 이 빨간불에 들어온 차가 어떤 차였냐 하면 25톤 트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황색등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갔겠죠. 속력차가 빠르니까 교차로를 싹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차로를 싹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에 차가 왔죠. 화물 트럭이 왔죠. 이렇게 하면 뒷고무니를 이렇게 팍 쳐버린 거예요. 25톤이 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속력도 안 주고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실 다툼 엄청 했는데 어떻든 간에 가실 비율을 따졌더니 이 가실, 우리가 사건 맡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가실 40, 이 화물 트럭 가실 60%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물 트럭은 다친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으나 그냥 불송치, 다친 사람이 없어서 행사 책임이 없이 끝났어요. 근데 상대편 행사 책임이 있죠. 이 사람 척추 압박 골절이 있어가지고 12주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필이면 또 화물차들이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행사비 봤어요. 얼마에? 8천만 원 행사비 봐줬어요. 이 피해자분. 자,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압박골절로 받았어요. 자, 이분한테 이쪽에 얼마 받았냐면 한 3천만 원 받았죠? 2,800만 원 받았죠? 한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나의 보험사에 자동차 상해 가입하고 있었어요. 나의 보험사에 얼마 받나? 2,700인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압박골절 생기고 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법률상 손해배상, 행사 합의금까지 싹 다 받아낸 거예요. 나이도 정년이 넘었어요. 65세가 넘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입증해서 다 받아줬어요. 누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받았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서 인사말을 보내왔어요. 뭐 밥을 사줬다 이건 아니에요. 인사말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그 인사말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된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상해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줄 수 있다. 근데 자상을 내면 자기 신체 손해를 들었으면 조금 전에 사건에서 많이 받아봐야 얼마 받냐? 한 500 받는다. 그 세부 내용은 이제 자기 신체 손해의 그 보상 기준이 있어요. 아주 약하게 돼 있어요. 기준 자체가 이것도 한도에 잡혀요. 대인배상원처럼 자기 신체 손해도 얼마 다치면 얼마 줘요. 30만 원 줘요. 50만 원 줘요. 딱 한도가 잡혀 있어요. 근데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도 무한대. 다친 만큼 주겠다는 거고. 급수가 없어요. 보상도 급수가 없이 다친 만큼 장애만큼 주겠다. 다만 내 책임만큼. 자, 이런 거죠. 혼자 사고 100%면 자동차 상해 100%를 다 줘요. 물론 이것도 약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법률상 손해배상 아니에요. 이거 다툼 때문에 재판에서도 엄청 대부분에 싸웠는데 결국은 이게 인보험이라는 내용이 적용이 돼요. 내가 든 보험이고 내가 보상받는다는 개념, 배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해서 이것도 약간 기준으로 되나 다툼이 엄청 많아요. 어차피 장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는데 이런 사고일 때 역시 일반인이 싸우면 장애에 대한 부분과 시비를 걸어요. 가실에 대한 부분, 뭐에 대한 부분, 장애가 없다는 둥 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내 가실이 40이고 가해자의 가실이 60이다. 그럼 40만큼 누가 받는다? 자, 자동차 상해에서 자기 신체 손해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상받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